여러분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어렵게 자리를 마련하게 됐고요. 또 귀한 시간을 여러분 얼굴 마주보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참 꿈만 같습니다. 자, 오늘 조금 멀리 부산까지 왔는데 다행히 뭐 천둥 번개가 막 치더니 여기도 제가 와보니까 오전에 비가 온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바깥에 아주 그 햇빛이 비치네요. 그래서 다행히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조금 시간이 지체가 된 것 같아서 제가 말을 길게 하지 않고 오늘은 우리 원광디지털대학교 동양학과에서 2021학년도 1학기를 마치고 아주 귀하게 명리와 타로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자, 먼저 타로 과목의 리산 교수님이 타로의 정력에 대한 이해로 먼저 특강에 출발을 한번 끊어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재상 교수님이 주역과 상수역에 관련된 내용으로 특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 혹시 현대 명리학 탐방이라는 과목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네. 많이는 듣지 않으셨는데 그래도 좀 들어보신 학우님들이 오셨는데요. 그 수업에서 초대했던 명사 중에 한 분인 박청아 선생님과 제가 같이 그 과목과 좀 더 연계돼서이기도 하고 또 박청아 선생님과는 할 얘기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조금 시간을 더 길게 해서 그 특강의 기회를 마련하는 걸로 오늘 여러분과 한번 소중하고 즐거운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시간이 많이 지체됐으니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산 교수님. 오늘 이렇게 부산에 계신 학우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쁘고요. 제가 오늘 강의할 주제는 타로 정력에 대한 이해인데 우리가 상담을 하게 되면 타로도 하고 사주도 하게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타로는 정력을 잘 안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력을 안 보는 이유는 정력이 어렵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은 점성학에서는 양극성이라고 하는데 남성성과 여성성 굉장히 중요한 두 대극의 요소가 서양에서는 남성성과 여성성이죠. 타로는 서양의 학문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이 동양에서도 특히 중국에서도 한중일 삼국에서는 음과 양이라고 하는 그죠? 햇볕 진곳, 그늘 진곳이라고 하는 음양을 쓰고 있죠. 그렇다면 정과 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세계 우주 원리의 하나지만 두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도 생일을 양력으로도 보고 음력으로도 보고 또는 하루에도 태양을 보기도 하고 달을 보기도 하고 또는 낮을 보기도 하고 밤을 보기도 하죠. 그러니까 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에서는 소울 넘버라고 하는 것만 씁니다. 소울 넘버. 양력이죠. 근데 제 책에는 외면수와 내면수라고 해서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떻게 양력만 볼 수 있느냐? 서양에서는 양을 선, 신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음을 악으로 봐요. 그러니까 음을 넘버로 이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양을 지향하죠. 그러나 우리 동양 사람들은 음양을 하나의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보는 것이지 그것을 서로가 적대적 관계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음양은 굉장히 중요한 두 어떤 그 측면이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 이 준비해온 저 파워포인트는 보시면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사람에게 뭐 특별한 얘기를 안 했더니 저 얼굴을 전부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하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제 얼굴이 계속 나와서. 근데 불행히도 파워포인트를 만든 사람이 또 저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유튜브로 나가니까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제 이제 광고도 좀 되고 우리 원디대도 좀 알리고. 근데 마스크를 또 이렇게 끼야 되니까 내가 상당히 또 이 가짜 논란에 휩싸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책을 보고 제 얼굴 보고 왔다가 선생님 저 공부 안 하고 갈래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왜냐하면 얼굴이 같지 않대요.
근데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다가 지금 행색이 이렇게 된 거지, 원래 또 내가 꾸미면 좀 달라요. 저 사진하고 똑같이 나와요. 자, 먼저 우리가 이 정력을 보기 전에 내가 한마디 인트로로 얘기하는 게 있다면, 사주나 타로는 사람을 보는 학문이죠. 그죠? 사람을 보는 학문인데, 사람을 볼 때 우리가 겉모습을 보면 그 사람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사실은 숨겨져 있는 측면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여기 있는 우리 선생님 학생분이 저한테 아주 친절하게 해요. 그러면 선생님의 친절함이 100% 선생님일까라고 했을 때 아닐 것이다. 그 사람은 친절해야만 사회적으로 남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내 앞에서 나한테 친절하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속의 기제는 뭐죠? 두려움이 있는 거죠. 친절보다 불친절에 대한 경계심이 있는 거죠. 그것을 말한 사람이 누구죠? 바로 프로이드죠. 너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네 마음속에 숨어 있는 것이 너를 꾸미고 있다. 프로이드가 사람을 잘 본 건가요? 잘 봤으니까 심리학의 창시자라고 하겠죠.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는 보여지는 것 그 안에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은 어떤 겁니까? 지금 우리 선생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정이죠. 역은 그 배후에 있는 선생님의 또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음양의 두 측면이 있는 거죠. 프로이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프로이드는 그것을 무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밖으로 드러난 것을 의식이라고 하고, 또 그것이 지향하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사람을 슈퍼에고, 이상적 자기 페르소나라고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 속에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학문이 어쩌면, 쉽게 보이지 않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학문이 어쩌면 사주가 될 수도 있고 타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주는 사람을 평가하지 않잖아요. 글자로 보잖아요. 생일을 보잖아요. 타고난 환경을 보고 그 배우를 본다는 거죠. 자,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뭔가를 의심하면 이 사람을 의심하고 보면 더 잘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면 단편적으로 그냥 그대로 수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 말을 했을까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그 사람이 더 잘 보입니다. 또 어떤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거나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비틀어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비틀어 보면 또 다른 그 사람의 모습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앞모습만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의 앞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옆모습을 보면 또 다른, 내가 생각하는 다른 모습을 느낄 수가 있어요. 특히 선생님이 저를 보는 인상만 보고 내가 평가하는 것과, 선생님이 다른 친구한테 하는 행동을 평가하는 것과, 선생님이 다른 여자에게 하는 행동을 내가 평가하는 것, 이것이 다 다양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양하게 봐야 그 사람을 잘 알 수 있어요. 타로 카드는 뭔가 우리가 해석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단편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카드를 가지고 중첩적으로 보는데, 그 중첩적으로 보는 것이 결론적으로 사람의 말도 들어보고 환경도 들어보고 문제의 질문도 들어보고 나온 카드도 판단하고 나의 직관도 거기다가 플러스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종합적인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세상을 의심해서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느냐 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크게 보면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가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기원전 4세기에 우주의 모든 별들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14세기까지 이어져요. 14세기까지 이어지면 어떻습니까? 2000년이 이어져요. 그런데 그 2000년 후에 16세기에 코페르니쿠스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이후에 학자들이 그것을 증명하는 여러 가지 뭔가 이 수치적이거나 확실한 어떤 증명들을 해내고 그 말이 받아들이죠. 일반론으로 받아들이지죠. 두 번째, 칸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칸트라는 사람은 여기에 보이는 탁자를 이거 탁자네라고 하는 이 탁자, 저기 보는 선풍기네라고 하는 것들을 이게 선풍기인지 탁자인지 여기에 신경을 쓴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옳은 선풍기인지 옳은 탁자인지에 신경을 쓴 게 아니라 그걸 바라보고 있는 내 인식 주체의 감각기관, 눈이나 그걸 느끼고 있는 내 이상, 머리에서 그것을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수렴하죠. 머리가. 내 머리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것을 탁자로 보이지만 개 눈에도 이게 우리하고 똑같이 보일까요? 개는 흑백으로 본다는 얘기도 있죠. 전 잘 몰라요. 그런데 내가 눈의 시력을 잃으면 어떻게 보일까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를 보고 있는 것이 진짜가 아니고 그것을 보고 있는 우리의 이 말하자면 유기체적인 이 센서의 문제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게 바로 칸트입니다. 중요한 생각을 했죠. 아주 완전히 우리가 보던 문제의 원인은 저 대상에 있는데 대상에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다고 생각한 거죠. 또 한 사람 더 있죠. 비트겐슈타인 같은 경우에 전기는 뭐냐 하면 전기, 후기의 이론 두 가지가 있는데 전기는 비트겐슈타인은 모든 언어는 본질을 가까이 가기 위해서 고정된 어떤 개념이라고 봤어요. 탁자라고 할 때 이 탁자는 약속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 탁자는 이 탁자를 잘 보여준다라고 했어요. 근데 후기로 넘어가면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인간에 의해서 탁자라는 언어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식 보고 뭐라고 합니까? 귀여울 때 똥강아지 하죠. 그거는 언어가 똥강아지한테 써야 되는데 애한테 썼죠. 어떤 사람은 자기 와이프를 갖고 사슴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것은 그 사람이 자기 주관적으로 쓴 거죠. 그래서 비트겐슈타인 같은 경우는 전기에는 그 언어, 우리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말하게 되어진다라고 했어요. 어차피 태어나기 전에 문법도 있고 언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후기로 넘어가면 그게 아닌 것 같다. 인간에 따라서 주체적으로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 같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 어떻습니까? 전부 정의 역으로 바뀐 경우죠. 이런 경우를 다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합니다. 뭔가 크게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뀐 것은 혁명이죠. 일대 혁명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타로 카드의 정력의 문제를 볼 때 항상 정에만 빠져서 타로 카드를 볼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지금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것은 이론적이죠. 물론 그 속에는 지난한 경험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타로 카드 상담을 오래 해보십시오. 만약에 타로 카드 상담을 적어도 한 10,000명만 해보세요. 타로 카드 정의 뭔가 말해주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느껴져요. 정으로 돌려놓고 보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여기에서 저는 뭐 통계나 이런 걸 얘기하지 않을게요.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면 내가 괜히 돌렸나? 역으로 놓고 그냥 한번 볼 건데 그랬나? 우리는 뭔가 점을 치면 그 점을 왜곡하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특히 전문가는 더 그래요. 있는 그대로 놓고 보고 싶어요. 심리학에서도 뭐라 그래요? 있는 그대로. 그 사람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심리학적인 어떤 내가 갖고 있는 투출한 관념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되면요. 그 심리학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의 1차적인 것은 내가 심리학자는 아니지만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심리학에서도 now and here라고 하는 지금 이 상태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잖아요. 자,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그거죠. 정력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뭔가 세상을 보는 두 측면인데 한 측면만을 고집하지 마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가 이 어떤 그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얘기할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우리 동양에서는 주역이 있죠. 주역계가 있어요. 그거 우리 동양에서 주역을 뭐라고 합니까? 주역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세 가지 의미가 있죠. 크게 정력, 배력, 이간 또는 간이라고 하죠. 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주역계가 6효가 나와 있는 거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게 배력이잖아요. 주역계를 있는 그대로 안 읽고 어떻게 읽습니까? 그것을 변화시켜서 읽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도중계라든지 그 다음에 직계라든지 혹계라든지 또 뭐가 있죠? 착종계라든지 배합계라든지 이 괴가 있잖아요. 왜 주역계를 있는 그것을 고쳐서 볼까요? 세상은 정과 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저번에 이 강의에서 어떻게 썼느냐 하면 정력을
이렇게 쓴 적이 있죠. 정력을 이렇게 썼는데 학생이 질문이 왔어요. 선생님 저 정력 틀렸어요. 정력이 이게 바꿀력이 있죠. 거스를 역자죠. 이것도 바꿀 역자예요. 결론적으로는 정을 바꿀 뿐이에요. 그렇죠? 변하죠. 그래서 나는 저걸 크게 신경 안 쓰고 썼는데 선생님 저 글자 틀렸어요. 맞아요. 이렇게 보통 쓰죠. 근데 저렇게 쓴다고 해서 틀린 거 아니라고 난 봐요. 우리가 기본으로 있는 그대로를 보지만 그것을 변형한 것을 보기도 한다는 의미에서는 저것도 맞을 수 있어요. 바꿀 역자거든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짚어 나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타로에서 정력을 말하기 전에는 타로가 역사적으로 언제 정력을 쓰고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타로의 역사를 함축해서 한번 얘기할게요. 최초의 타로 카드는 비스콘티스 포로자예요. 비스콘티스 포로자는 게임용이었어요. 그래서 정력이라는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저것은 1451년 이탈리아에서 만든 카드가 비스콘티스 포로자죠. 자, 두 번째 최초로 점을 친 카드는 바로 마르세유입니다.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카드인데 18세기죠. 18세기에 마르세유를 썼고 이때는 메이저 카드 22장을 가지고 주로 점을 봤기 때문에 정력의 의미보다는 그냥 22개의 경우의 수로 봤죠. 우리의 동장학에서도 당사주도 그렇지 않나요? 아주 단순하게 보죠. 경우의 수 한 10가지로, 그죠? 세 번째는 최초로 정력을 사용한 타로가 나와요. 바로 그랜드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그랜드라고 하는 것은 전체 카드로 갖고 타로를 봤다는 거예요. 타로 카드 몇 장이죠? 78장. 메이저만 갖고 점을 친 게 아니라 전체 카드를 갖고 점을 쳤죠. 근데 이 최초로 정력을 사용한 사람은 전체 카드를 정력의 의미를 또 거기 카드에 기재를 해가지고 정력의 의미를 같이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베이직이라고 하죠. 가장 대중적인 타로가 베이직 타로인데 라이더 웨이터죠. 이 라이더 웨이터는 정력도 보고 글은 쓰지 않고 그 마이너 카드에 그림을 그려 넣어서 아주 우리가 편안하게 볼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이제 유니버셜 웨이터인데 우리가 이제 정력을 볼 때 최초로 정력을 사용한 카드 여기 위에 뭐 오토가 났네요. 기획자는 에틸라라고 되어 있죠. 원래 이름은 거꾸로 읽습니다. 알리에트입니다. 자기가 정력을 쓰니까 닉을 저렇게 반대로 돌려서 썼어요. 재밌는 부분이죠, 그죠? 자기의 정력을 나타내는 정체성이죠. 그런데 그 밑에 그랜드팩이라고 되어 있고 그레이트팩이라고도 불려요. 지금 도트라고 하는 거는 지혜와 정의의 신인데 여기 보면 더 북 오브 도트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에틸라라고 되어 있죠. 사실 여기 나와 있지만 이 카드는 이탈리아에서 만든 건데 원래 저 버전은 1870년 프랑스 버전이에요. 에틸라는 17세기 후반에 태어나서 18세기까지 활동하는데 여기는 1870년이니까 에틸라가 만든 카드들을 아무래도 활용해서 만든 카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에틸라에 좀 가까운 카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에틸라 카드들이 한국에 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조금 저게 제일 좀 가깝지 않나 해서 저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여기에 이제 그림을 넣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방송으로 나가면 저작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뺐어요. 그렇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그림보다는 이 글자를 중요시 생각하고 보세요. 내가 여기에 지금 라이더 웨이터 그림을 넣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그 글자에 집중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림을 뺐어요. 조금 따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타로 카드 정력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공부하려면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집중력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마법사가 1번이 마법사인데 에틸라는 그 마법사 카드를 15분에 두고 있어요. 순서를 바꿨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런데 이 말레디라고 하는 정의 의미 말레디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어죠. 영어가 아니고. 그래서 말레디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말레디라고 하는 것은 질병, 정신 이상 뭐 이런 건데 역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말레디죠. 질병, 정신 이상 이렇게 글을 써놨다고요. 이렇게. 여기서 정력의 의미는 뭡니까? 에틸라의 정력의 의미는 동일입니다. 동일.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17번 별 카드는 6번으로 변해 있죠. 에틀라가 그렇게 순서 지었어요. 지금부터는 순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저 숫자가 나오면 6번으로 변했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에틸라는 1번부터 78번까지 번호를 매겼거든요. 메이저, 마이너 이런 개념보다도. 그런데 정의의 의미는 볼까요? 라누잇이라고 되어 있고 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는 여기의 의미로 러주어라고 되어 있죠. 위에는 라라고 하는 거는 여성 정관사죠. 밑에 러는 남성 정관사고. 그렇게 보면 위에 거는 밤이고 밑에 거는 낮이니까 어떻습니까? 완전 정반대죠. 정반대로 의미를 써넣기도 했어요. 에틸라가 왜 중요합니까? 최초의 정령을 봤기 때문에 내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전을 보는 이유는 고전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발전해 나가는 것은 그 다음에 문제죠. 자, 또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동전 3번인데 동전 3개가 있는 카드라고 봅시다. 메이저 카드죠. 펜타클 3. 그런데 여기에서는 노블레라고 되어 있는데 노블레는 귀족, 보통 고귀한 이런 의미로 쓰이죠. 그러나 우리가 단어라고 하는 것이 여러 의미를 함축합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쓰는 걸 보면 고귀한 뭐 이런 의미인데 역으로 보면 음푸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이, 유치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치한에 대한 의미. 자, 고귀한 했으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반대로 보면 저급한이라고 써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또 여기에서 귀족이라고 썼으면요. 그 반대를 보통 우리는 노예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노예가 없는 나라에서는 백성 뭐 이렇게 얘기해야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아이라고 썼고 유치한이라고 썼고 유치한이라는 것의 반대말은요. 성숙한이라고 써야 돼요. 맞죠? 물론 서양 언어와 우리 한국의 언어가 1대1로 이렇게 비교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크게 봤을 때는 저거보다 좀 더 엄밀한 단어를 차용해서 쓸 수도 있는데 그렇게 쓰지 않았다는 거죠.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에틸라는 이 카드를 만들면서 굉장히 언어에 대한 고민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대충 지가 생각하는 지 수준의 반대말. 또 두 번째는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 기계적일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엄밀할 필요는 없어요. 그걸 알았다면 에틸라는 자연스럽게 쓴 거예요. 근데 나는 에틸라 마음을 몰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귀족과 유치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좋은 거, 높은 거, 어떤 거 뭔가 가치 있는 것과 좀 가치가 떨어지는 것, 사람들이 지향하는 가치와 지향하지 않는 가치 같은 것, 이렇게 상대 개념으로는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엄밀하게 따져 들어가면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귀족이라고 했을 때는 뭔가 지위가 높은데 아이라고 했을 때는 지위는 높지 않지만 저거는 지위가 없는 개념이죠. 아이는. 그러나 성숙되지 않은, 그래서 성숙하지 못하면 지위가 높을 수 없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말을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이 개념은 모호하다. 두 의미가 상대적으로 느껴지나 어떤 측면에서 반대인지가 모호하다 하는 거죠. 넘어갈게요. 모호한 대로 두고. 자, 이번에는 아미타라고 나왔죠. 아미티, 우정. 우정의 반대말은 두 가지로 볼 수도 있어요. 우정이 깨진, 그렇죠? 우정이 깨지는 우정에 포커스를 맞춘 거죠. 우정에 부정을 집어넣은 거죠. 우정을 부정으로 본 거죠. 우정이 깨진. 그런데 미워하는, 친구를 미워하는, 이거는 우정이 깨진 거 아니죠. 우정은 사귀고 난 다음에 깨져야 되는데 친구를 미워하는 것은 사귀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나이가 같은 친구도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친구란 개념은 친할 친자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동무, 동기 이렇게 했을 때는 꼭 사귀는 전제가 있어야 우정이 깨지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정이라고 했는데 비우정이라고 한다든지 우정이 깨졌다든지 그러면 친구와의 이별이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얘기해주면 우정과 완전 반대말이 되는데 여기서는 봅시다. 거짓된이라고 나왔어요. 거짓된이라고 한다면 그 반대말은 올바른이라고 해야 돼요. 요 초점을 보고 말하면 밑에 걸 보면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은 위에는 잘됐다고라고 나와야 돼.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시중에서 정력을 볼 때 완전 반대로 자꾸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완전 반대로 보는 건 극단 논리예요. 극단 논리. 아니면 양이다. 인생이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은 여기에서는 완전 부정은 아닌데 반대말은 아닌데 뭔가 모르게 저 개념하고는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라고 했을 때는 약간 그런 두 측면이 있는 거죠. 자, 부정확한 하면 위에 정확한이 돼야 되고 밑에 적개심은 어떻습니까? 적개심은 좀 닮아 보여요. 우정과 적개심. 그죠? 좀 닮아 보이죠. 이거는 좀 반대 의미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틸라는 저 푸라고 하는 의미가 저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다르게 보면 이것도 조금 모호한 개념이긴 한데 인미티로 보게 되면 뭐 반대말이 되죠. 근데 위의 말을 보게 되면 우정스럽지 못한 여러 가지의 경우, 우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경우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홈브라고 하는데 걸린 남자입니다. 갈색 남자, 동전왕이에요. 유니버셜 웨이터 동전왕을 보면 그 황소가 나와요. 황소 4마리. 황소가 왜 동전하고 연결될까요? 황소는 점성학에서 황소 자리를 지배하는 게 금성인데 금성이 부를 상징해요. 돈을 상징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황소가 갈색으로 나와요. 우리 유니버셜 웨이터에. 황소가 갈색도 많지만 햇볕에 걸렸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성실하게 황소가 일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걸린 남자라고 했을 때 갈색 남자라고 했을 때는 태양빛에 탄 남자, 성실해서 일한 남자. 그래서 동전왕이 된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은유하고 있는 게 성실하다는 뜻이죠. 그 배후에는. 근데 밑에 카드 한번 볼게요. 타락한 남자. 성실하게 돈 벌어서 술 먹고 타락하면 안 되나요? 그 반대인가요? 반대 뜻 아니에요. 타락은 돈을 성실하게 벌고 타락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 돈 갖다 쓰면서 타락할 수도 있어. 그러면 성실한 반대말은 불성실한 돼야 돼. 그렇죠? 여기서도 문제가 있죠. 또 넘어가 볼게요. 자, 포스 메저를 불가항력이라고 했어요. 포스는 우리가 힘이죠. 저 메이저라고 보면 메이저는 주라고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좀 큰 힘이다, 강력한 힘이다라고 보면 불가항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이 역으로 보면 포스 미너라고 했는데 마이너라는 뜻이 힘이 없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메이저가 아니고 보조라는 뜻이지. 이렇게 되면 이 뜻은 반대의 의미가 아니고 부차적인 아직 메이저에 미치지 못하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부차적인 힘은 반대말이 아니고 조금 부족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왔을 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하나의 예제가 나왔죠. 여기 나왔을 때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동전왕이 거꾸로 나오면 보통의 경우 극단적인 사람들은 동전왕은 돈을 다 잃어버린 부도난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완전 반대로 본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보지 말고 돈을 조금 잃을 수 있는 내가 1,000만 원 갖고 있으면 한 700 정도밖에 못 가지는 300원 노스가 생기는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단서를 하나 보여주고 있어요. 정력에. 자, 그 다음에 막대기 10번이죠. 배신, 배반, 반역입니다. 그런데 이 반대말은 장애물이라고 나왔어요. 잠깐만요. 배신, 배반 이 자체를 다 합쳐서 말하면 우리한테는 장애 요소죠. 그렇게 보면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은 큰 범주고 그 범주 안에는 배신, 배반, 교통사고, 팔을 잘 못 쓰는, 글을 잘 못 읽는 이런 장애들이 들어갈 수 장애 요소들이 들어갈 수 있죠. 어떻습니까? 반대말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함축적인 의미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반대 뜻이 조금 지나치는 의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여러 가지의 장애 사항을 다 함축하고 있으니까 더 큰 범주를 갖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그걸 뭐 수량이나 강도나 이런 것까지 다 따지면 좋겠지만 우리가 상징학에서 그렇게까지는 따지기 힘들고 내가 말하는 것은 아주 좀 낮은 단위에서의 가장 단순한 그 합리성을 갖고 내가 한번 얘기해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장애물이라고 하는 건 역으로 나왔어. 예를 들어서 동전 왕이 역으로 나왔다. 그러면 돈을 더 많이 잃을 수 있는. 그러면 아까는 한 30%가 노스가 났다면 지금은 70% 노스도 날 수 있는. 여기까지 우리가 확대해 볼 수도 있어요. 지나치는 의미죠.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 미제르라고 하는 의미가 나왔는데 탑카드죠. 탑카드 한번 기억해 보세요. 탑이 무너지는 건데 비참, 불행, 불운, 역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의 역의 의미를 감옥이라고 했어요. 비참한 게 감옥뿐일까요?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비참하잖아요. 마스크 쓰고 얘기하려니까 죽겠어요, 이게. 불편해 죽겠어요. 감옥이 반대말은 아니에요. 감옥은 저 의미 중에 장소의 의미밖에 안 지녀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장소. 그 장소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전체 의미가 아니라 부분 의미가 될 수 있다. 역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왕의 돈이 나왔으면 약간 어떤 한 부분에서 돈을 잃을 수 있는 장소가 있고 거기 가면 돈을 잃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타로 카드를 펼쳤을 때 저게 역으로 나왔으면 야, 너 돈 많이 벌었네. 그런데 아무데나 가서 돈 얘기하지 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아무데나 가지 마라고 하는 게 장소를 나타내잖아요. 그 장소로 가게 되면 부분적 손실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전차 카드입니다. 전차 카드는 말 두 마리가 몰고 가죠. 마르세유에서는 말 두 마리가 같은 말이 끌고 가지만 우리 유니버셜 웨이터에서는 스핑크스가 나왔죠. 그리고 하나는 검은 것, 하나 흰 말이 끌고 가요. 여기에서 분열이라고 하는 건 전차의 앞에 있는 말 두 마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죠. 한 마리면 분열이 일어나지 않죠. 쌍두마차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 반대의 의미로 오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분열이라고 하는 말의 반대는 결합이에요. 결합. 그렇죠? 그러면 결합이라고 해야죠. 왜 오만이라고 했어요? 이때 오만은 분열의 원인이 되죠. 그러니까 이때의 역은 분열의 원인을 적어 놓은 거죠. 어떻습니까? 아까는 장소가 나왔다가 지금은 원인이 나왔다가 또 큰 범주가 나왔다가 작은 범주가 나왔다가 지나치게 나왔다가 덜 지나치게 나왔다가 이렇죠. 또 한번 볼까요? 자, 죽음 13번 카드는 필멸의 죽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죽는 운명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의 의미는 무라고 나왔어요. 무. 죽으면 우리가 썩어서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죠. 물론 동양학에서 기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 서양에서는 없어진다 본 거예요. 죽어서 없어진다. 이거는 뭘 나타냈죠? 결과를 나타냈죠. 지금하고 또 다른 단서가 나왔죠? 여긴데 그게 결과예요. 정의 결과. 죽으면 없어진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산하다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의미잖아요. 존재의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없다. 한산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자, 한 번 더 볼까요? 컵 에이스가 나왔습니다. 테이블. 식탁이 나왔죠. 그런데 그 역의 의미는 변화, 변경, 교대, 교체라고 나왔어요. 전혀 상관이 없죠. 식탁하고 교체하고 뭐가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여기에 계신 학생분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겠죠. 우리 머리는 질서 없는 것을 질서 있는 거로 얘기하고 싶거나 인식하고 싶어 해요. 그게 이제 게시탈트 심리학에서 보게 되면 인간은 질서가 없는 것을 질서 있게 느끼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저 두 요소를 서로 합친단 말이죠. 그러면 밥을 교대로 먹나? 식탁이 작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거는 우리 머리가 너무 의식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연결시킨 거야. 자, 그렇게 보면 역의 의미를 비로소 알았을 때 애초의 의미가 조건 지어져. 역의 조건에 따라서 애초의 의미가 형성돼. 그렇죠? 그래서 역을 보지 않고서는 정의 의미를 완전하게 알기 힘들어. 역은 이때 수식어가 돼. 교체하는 식탁. 맞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볼 거예요. 그래, 선생님 내 구조고 나는 식탁이 교체한다로 보겠다.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을 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엄밀하게 그렇게 바라고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여행, 항해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의 의미는 땅이라고 나왔어요. 만약에 저 보야저가 항해하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땅이라고 나오기보다 육로 여행이라고 해야죠. 육로로 이동하다 내지는 하늘로 이동하다 해야 돼요. 예전에는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새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하늘을 날아가다라고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땅이라고만 해놨어요. 정의 의미에 반대 의미 중에 땅만 써놓은 거죠. 거기에 대한 장소만 써놓은 거죠. 장소를 동사시키지 않고 장소만 보여준 거죠. 엄청난 비약이 여기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금한데 동전이 나왔고 밑에 소송이 나왔어요. 우리는 보통 동전이 나오면 은이 나온다고 봐요. 금전이 나오면 금화가 나오면 은화가 나온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또 올림픽이 지금 일본 올림픽이 가까워졌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동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금, 은은 또 반대 의미가 아니에요. 금을 돈의 가치로 보면 어떤 가치를 보면 수단의 가치로 보면 금을 고급 수단 내지는 수단의 참이라고는 할 수 없고 물질적인 가치가 많은 이렇게 얘기하면 물질적인 가치가 없는이라고 써야 되고 그와 관련된 말을 써야 되는데 여기에는 소송이나 동작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또 우리가 그 질서 있게 보고 싶어서 두 가지를 연결하죠. 아, 돈 때문에 싸움 났구나. 그래서 소송 났구나. 이렇게 본다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동작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동작은 뭐요? 동작이 빠른 놈이 돈 가져가겠지. 또는 동작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갖기 위한 어떤 전초적인 행위? 이런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게 원래의 의미와 역의 의미는 너무나 다른 의미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에틸라는 역의 의미를 어떻게 썼는지 한번 살펴봤어요. 리산이 책을 낸 거, 특히 그 현장에서 필요한 실전 타로에 보면 초보자는 역을 쓰지 말라라고 했어요. 3개월 지나서는 정반대로 보라 이렇게 써놨어요. 시간이 더 흐르면 너는 역을 자유롭게 쓸 것이다 해놨어요. 그것을 크게 네 가지로 동일한 의미와 반대의 의미와 지나친 의미와 지나치지 않은 의미 그렇게 네 가지로 쓰라라고 한 거는 초심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내가 좀 규칙화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역은 이렇게 다양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다양함을 가지고 수업을 하게 되면 역 안 할래요. 이렇게 나와. 그래서 고수는 어디에 있다? 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디테일에 있죠. 뭔가를 판단할 때 큰 틀은 다 알아요. 그 디테일에서 승부가 나는 거죠. 그러면 에틸라만 문제가 있고 국어 수업을 잘 못해가지고 국어 성적이 안 좋아서 저렇게 했을까? 그러면 19세기에 나온 1세기 후에 나온 1910년 나온 라이더 웨이터, 아서 에드워드 웨이터는 어떻게 봤을까? 국어 공부 좀 더 잘 됐을까? 한번 봅시다. 막대기 에이서, 창조, 발명, 사업, 원리, 가족, 시작, 기원, 돈, 행운, 상속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여기의 의미는 추락, 파멸, 애매한 감정 나왔어요. 만약에 창조라고 썼으면 창조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종말이라고 쓰고 두 번째 언어는 발명이라고 썼으니까 관습이라고 쓴다든지 발명하지 않아. 새롭게 만들지 못하고 계속 그대로 간다. 뭐 그렇게 의미를 가든지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필발자를 쓰죠. 만들어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만든 것을 부순다라고 쓴다든지 이렇게 가야죠. 그런데 여기에서 추락이라고 하는 의미의 반대말은 상승인데 상승 있나요 여기? 상승 없어요. 정의 의미의 상승 없다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멸이라고 하면 창조 말되죠. 애매한 감정. 애매한 감정이라고 쓰려면 위에
분명한 감정이라고 써야 돼요. 정확한 감정이라고 써야 돼요. 안 썼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의 의미를 그림으로 보면 우리가 봅시다. 막대기를 밑으로 했잖아요. 시저가 우리가 운행 경기장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파멸, 추락 이렇게 되는데 애매한 감정하면 또 그것도 웃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추락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의미와 애매한 감정이라고는 중립 가치가 나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래요? 그래서 웨이터도 국어 공부 못했을까요? 웨이터는 이것을 이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저 카드가 나오니까 경험적으로 자주 저런 일이 생기더라. 그것을 갖다 붙여놨어요. 그러면 애초에 정의의 의미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막대기 2번인데 부행운 알렉산더 대왕의 질병. 웨이터가 저걸 알렉산더 대왕의 질병으로 봤어요. 알렉산더 대왕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전부 이렇게 그 마케도니아까지 전부 뭔가 이렇게 세력을 넓힌 게 알렉산더 대왕이죠.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까지, 인도 동부까지도 침범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성에 갇혀 있는 걸로 본 거죠. 웨이터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여기에서는 질병이라고 했어요. 지구본을 보고 있지만 나아가지는 못하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공부하나요? 그냥 밖으로 더 좋은 걸 갖고 싶어서 상승 욕구가 더 있어서 나가는 걸로 보죠. 그 다음에 슬픔이라고 들어와 있어요. 굴욕, 슬픔. 자, 질병, 굴욕, 슬픔은 어떤 겁니까? 장애죠. 그런데 이 사람은 부행운이라는 게 정의 의미에 들어가 있어요. 어때요? 긍정의 의미와 부정의 의미가 함께 들어가 있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타로 카드에서 뒤집어 놓고 판단을 합니까?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 거 한번 볼까요? 황홀. 황홀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 이런 말로 우리가 쓸 수도 있고, 황홀이라고 하는 것은 내 기대에 차거나 넘치기 때문에 그 감정을 추스리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황홀이라고 되어 있고 옆에는 놀람, 문제, 두려움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긍정의 의미와 부정의 의미가 섞여 있어요. 그렇게 보면 웨이터는 다분히 경험적인 것들을 나열했을 것 같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밖에 오래 상담을 하다 보면 내 제자 중에서도 타로 카드 여기의 의미를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왜? 그 상담을 지배하는 것은 그 주관자예요. 그 상담자예요. 그 상담자의 주관이에요. 그리고 그 상담자의 경험이에요. 이 카드가 나왔는데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면 내가 뭔 소리 해도 그 사람은 죽어나간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이 타로를 보는 데 가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거는 제사 지내는 집에 가서 감나라 배나라보다 더 나쁜 거예요. 더 어리석은 거죠. 그러면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아니에요. 마음대로 또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공부 안 하고 마음대로 해요. 그러면 선생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경험도 필요 없고. 항상 주관적으로 보는 사람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객관에 대한 경계심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주관과 객관의 경계심을 가지고 긴장감을 가지고 타로를 봐야 진실성 있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 하나 더 볼게요. 전원생활, 피난처, 휴식, 화합, 조화, 번영 다 좋은 의미잖아요. 여기의 의미는 행복, 아름다운, 장식물, 번영. 동일의 의미네요. 동일의 의미는 에틸라도 썼잖아요. 가능하죠. 이 카드가 너무 좋았나 봐요. 뒤집어 놔도 너무 좋아 보이니까 저렇게 카드 썼을지도 몰라. 또는 실제로 온 사건들이 그랬던지. 자, 이번에는 양심, 만족, 기쁨, 풍요, 행복, 양육되어 있는데 비양심은 좋아요. 그러면 비만족이라고 쓰는 게 좋고 비기쁨이라 쓰면 아주 쉬운데 불안정, 변화라고 썼죠. 위에 있는 것들하고 직접적 반대는 되지 않아요. 정황상, 상황상 그런 거죠. 또 가볼게요. 동전 6번은 선물, 기부, 만족시키기, 주의, 경계, 인정, 번영 나왔는데 여기의 의미는 욕구, 탐욕, 질투. 자, 선물, 기부는 누구의 관점이죠? 주는 사람의 관점이에요. 저 부호의 관점이에요. 근데 역은 받는 사람의 관점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때는 주체에 따라서 달라지는 의미를 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은 모든 카드를 주체에 따라서 써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상징은 그렇게 쓰면 기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역에서도 일상이라 그러잖아요. 일상. 그래서 금괴를 처음에는 몇 가지 의미밖에 없었는데 그 한대 이후로 가게 되면 엄청 많이 생겨요. 이게 상징이. 왜? 점을 쳐보니까 일반인도 점을 치고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없던 주제들이 생겨나. 그러니까 이게 늘어날 수밖에 더 있어. 그러나 상징과 상징 서로 간에 필연 관계가 있나요? 또 그건 아니에요. 말과 아버지가 무슨 필연 관계가 있어요? 금괴에. 그렇죠? 그래서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으로만 할 수도 없는 짓이에요. 그러면 상징을 잘 쓰려면 오랜 동안 경험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누구한테 묻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이런 경험을 겪었으면 존중해 줄 수 있어요. 경험을 존중하는 거죠. 현실에서 그렇게 많이 나온 것을 꼭 통계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노력을 인정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좀 피곤할 겁니다. 이 지금 내용들이 재미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이 타로 카드에서 핵심은 뭐냐? 바로 정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신경 써서 보셔야 돼요. 자, 경계, 태각, 고독, 휴식, 추방, 관직. 경계나 태각은 부정적인 의미인데 관직은 지위를 나타내요. 그래서 지위와 상황이 섞였죠. 그 다음에 이제 역으로 보면 세심한 관리, 조심성, 절약, 탐욕, 예방. 위에서 절약까지는 뭔가 경계하는 맛이 있지만 탐욕은 경계를 무너뜨리는 의미예요. 그러면 저 카드도 엉망이잖아요. 지금 뜻이. 그래서 참 웨이터의 이 책들을 공부는 하지만 답은 될 수가 없어요. 하나의 우리에게 반성하게 하는 거울 같은 존재죠. 자,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실제 그러면 현실에서 역은 어떻게 통하는가? 내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정력에 대한 것이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사람이 두 여자가 나왔는데 한 여자가 한 여자를 뒷모습을 보고 있죠. 만약에 막대기를 든 사람이 여왕이니까 공직자라고 보고 공직자. 저 여자는 수를 따르는 여자로 보고 유흥업소로 봅시다. 자, 어떤 사람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지금 부산 시청에서 우리 유흥업소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라고 하면 우리가 볼 때 이걸 부산시청으로 생각할 거예요? 이걸 부산시청으로 생각하겠지. 왜? 여왕은 관직이잖아요. 그러면 부산시청이 지금 눈으로 저 여자 뒷모습을 보고 있죠. 너를 신경 쓰고 있으니까 불법 저지르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 여자가 거꾸로 나와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신경 안 쓰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라는 부분은 그 의미도 중요하지만 거꾸로 뒤집어 놨을 때 어때요? 완전 다른 의미를 갖죠. 그래서 타로 카드를 보시는 분들이 저는 역은 안 봐요. 그래요. 역을 안 봐도 돼요. 안 볼 때는 돌리지는 말고 본것이 해요. 돌리지는 말고. 그래야 내담자가 왜 돌렸어요? 내담자 굉장히 똑똑해요. 요즘에. 돌리면 선생님 역 안 보는구나. 조심자죠.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 안 하면 타로 카드 한 3개 같이 펴. 그러면 들어오지를 못해. 너무 많으니까 자기도 못 읽어.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남자친구가 저를 사랑하나요? 이렇게 하면 또는 내가 모르는 남자가 나한테 관심 있는 것 같은데 진짜 관심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두 사람이 마주 보잖아요. 그럼 관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더 우리 둘이 사귀게 되면 누가 더 주도권을 가질까요? 하면 누가 가질 것 같아요? 남자가 갖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의 모습은 정상적이고 시선이 위에 있잖아. 여자는 밑에 있죠. 그러니까 여자를 좀 부정적으로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계급을 보면 이 사람이 높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낮아. 그러면 계급이 높다고 늘 주도권을 갖나? 아니에요. 잘생긴 사람이 가져. 돈 많은 사람이 가져. 그렇게 보면 이 카드도 우리가 돌아서 있으면 나를 좀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썸 타는 척만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전체적인 우리가 이제 이 종합 복습하는 의미에서 말을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타로 카드의 역의 의미예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림의 원래 이미지를 존중하라. 자, 사과가 역으로 나왔다고 배가 되나 바나나가 되나요? 안 돼요. 항상 노란 색깔은 역을 돌려도 노란 색깔이에요. 타로 카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무의식이죠. 배우를 보는 거죠. 무의식에 가장 가까운 것은 색깔이에요. 색깔 다음으로 무의식에 가까운 것이 형태겠죠. 형태보다 조금 더 추상적인 게 기호죠. 기호화되고 개념화될수록 의식화되는 거예요. 타로 카드는 뭐라고 하죠? 무의식을 여행한다라고 하죠. 타로 카드는 왼손으로 뽑는데 이유는 오른쪽 뇌가 이미지와 무의식을 담당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타로 카드가 노란색이 거꾸로 나와도 노란색이에요. 그런데 그 단계를 하위 개념으로 보면 말이 거꾸로 나오면 이제 불안해지요. 불안해지는데 그때 말은 형태예요. 그보다 더 전체적인 범주는 뭐죠? 노란 색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노란 색깔을 멀리서 보게 되면 그 그림이 어떻든 그냥 밝게 느껴져요. 다가가 보면 아니구나 이렇게도 될 수 있지. 그거는 의식화된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놓은 카드는 정의의 의미를 존중하고 봐라. 1차적인 건 정의입니다. 여자가 나왔는데 뒤집으면 남자 안 변합니다. 여자입니다. 그대로. 불안한 여자가 되는 거지. 두 번째, 한 장을 뽑았을 때 긍정의 카드는 약간 부정의 카드는 약간의 긍정성을. 부정이 그대로 정으로 나왔을 때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거꾸로 나오면 이거 부정 아닐 수도 있다. 역의 의미잖아요. 역의 영은 정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도식을 좀 갖고 있어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내가 얘기하겠지만 인간만의 보편적인 도식이 있어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런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거죠. 거기에 보면 우리도 모르는 그 규칙이 있다고요. 세상을 보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보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다 규칙이 있어요. 칸트는 그런 걸 이제 선험적 직관이라고 하죠. 선험적, 타고나기 전에부터 아는 거, 시공간. 시공간에 대한 인식은 누구나 똑같아요. 그건 보편이에요. 시간을 느끼고 공간을 느끼는 거. 그런 것처럼 타로 카드를 볼 때 사람의 그 규칙성이 있어요. 세상을 보는 또 이미지를 판단하는 규칙성. 자, 세 번째, 카드를 여러 장 뽑았을 때는 여기 한 장이 나왔어. 그러면 그 역만 보지 마. 주변 카드를 같이 보고 판단해라는 거예요. 주변 카드가 두 장이 정으로 나오고 가운데 한 장이 역으로 나오면 한 장의 의미는 정보다 약해요. 그렇죠? 여기에 긍정적인 사람 100명 있고 부정적인 사람 범법자 하나 있는데 내가 겁을 낼까요? 겁 안 나요. 근데 99명이 범법자고 한 명이 정상인 사람이면 나 여기 강의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의 의미는 전체 속에서 이루어져요. 우리가 그 점을 볼 때 쪽집게라고 하는 사람 딱 들어오면 무릎팍 도사 무릎 꿇죠. 왜 그 사람 무릎을 꿇게 만드느냐 하면 당신 강남에서 왔지. 딱 바로 알잖아. 어떻게 알았어요? 네 눈의 색깔 보고 알았을까요? 네 목의 주름 보고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당신 입고 있는 옷, 당신 들고 있는 가방, 당신 말투, 당신이 올 수 있는 차 시간, 차고 온 차, 그리고 전화를 받을 때 와이프하고 강남 얘기하고 있고 직접적이죠. 전체적으로 사람을 판단해야 돼요. 전체를 보는 것이 직관이에요. 우리 오른쪽 뇌는 전체를 보게 돼 있어요. 오른쪽 뇌를 다치면 전체를 못 봐요. 왼쪽 뇌를 다치면 디테일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전체를 보고 부분적으로 보는 것이 연결이 되는 것이 뇌량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두 뇌는 연결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타로 카드를 볼 때는 전체와 부분을 같이 보지만 중요한 거는 1차적으로 전체예요. 그죠? 부산을 알고 부산까지 와서 원디대 이게 강의실을 찾은 것이지 처음부터 원디대 강의실을 찍고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행되는 의미와 거기에 따르는 의미가 있고 전체적인 의미 속에 부분적인 게 그 안에 있는 거죠.
이번에 네 번째. 역카드는 아까도 봤지만 시선을 신경 써라. 그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고 판단한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것도 따지고 보면 네 산이 살아가는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타로를 하게 되면 선생님 이게 집이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을 말할 때는 선생님 그 사람 성격이 어때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말을 해도 돼. 근데 집이 팔리나요? 안 팔리나요? 그런데 카드에서 집이 나왔는데 이게 팔린 건지 집만 나왔어. 팔린 건지 안 팔린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다른 카드를 하나 더 뽑으면 거기에 죽음이 나오면 집이 안 팔리겠다 하겠죠. 팔고 싶은 사람은. 거기에서 좋은 카드가 나오면 집이 팔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의미는 주변의 의미에 기속되죠. 그렇기도 하고 우리가 뭔가 가부 결정을 낼 때 가장 좋은 건 숫자예요. 숫자도 긍정과 부정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숫자에서는 홀짝으로 내면 제일 좋아요. 우리 아시아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홀을 긍정, 양, 짝을 부정, 그러면 집이 팔리는 걸 원하는 사람은 홀수가 너무 집이 팔리고 짝수가 너무 안 팔린다고 하면 돼요. 아주 극단적인 답이 나와요. 나 자신의 개인적인 주관이 개입할 그게 틈이 없어. 하늘에서 바로 준 거야.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 성격이 어떠냐 했는데 홀이면 좋고 짝이면 나쁘다 해서 홀이 나왔는데 성격 좋아. 그 다음 무슨 얘기 할 거야? 할 말이 없어. 그럼 그 사람도 돈 상당히 안 주고 싶어 해. 똑같은 거야. 그런데 홀짝만 기준이 되느냐? 아니죠. 남자, 여자. 내가 여자친구 만날 수 있을까요? 딱 했는데 내가 진짜 만날 것 같아요.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만 얘기해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뒷방망이 올리고 싶지만 소비자잖아요. 소비자 존중해야 돼. 그래서 이제 남자가 왔어. 그러면 남자가 나오면 니는 친구를 만나지 여자는 아니구나. 근데 여자가 나왔어. 그러면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긍정과 부정을 고전적인 의미로 보면 남자는 긍정이고 여자는 부정인데 약간 지금의 타로 마스터는 여자들은 반대로 하면 돼요. 여자는 긍정이고 남자는 부정. 짝수는 긍정이고 홀수는 부정.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답을 내는 것이 제일 좋다. 그리고 타로 카드를 볼 때 이제 여기 나왔는데 이게 애매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확인 카드를 한 장 더 뽑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확인 카드를 뽑는 거는 원래의 의미를 뒤집으려고 하는 의도로 뽑으면 안 되겠죠. 그것의 부족한 의미를 다른 카드를 통해서 결국은 결정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점을 볼 때도 오늘은 답이 안 나오니까 돌아가시고 한 석 달 후에 오세요 이러면 되는데 집이 안 갈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은 내줘야 돼요. 근데 답은 우리가 마음대로 그 사람을 사기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최대한 조금 더 가까운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MBTI가 그런 거 아닌가요? MBTI가 1%라도 많으면 그 많은 것이 의미를 지녀요. 타로 카드에 대해서 점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칼융 아니에요. 칼융은 같은 것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에 의미를 둬요. 그래서 우리가 수비학에서 조금 더 얘기하면 1은 시작이죠. 1이 나오면 더하기 해서 3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칼융의 의미로 보면요. 1을 3번 반복한 거예요. 1이 한 번 나올 때는 사업 시작해라. 2번 나왔을 때는 꼭 해라. 3번 나왔을 때는 니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숫자적으로 모든 숫자는 하나로 만든다라고 해버리면 3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규칙이라고 하는 것도 직관적인 부분과 우리가 또 어떤 부분에서는 규칙을 조금 더 중요시해야 될 부분을 스스로가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야 돼. 그래서 타로는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서는 진정성이 안 나와요. 남들이 인정해 줄 때 나와요. 내가 오랫동안 상담을 하다 보면 전화 상담이나 이런 걸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있어. 그런데 내한테 와서 하는 소리가 그거야. 근데 선생님 내가 잘하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 지금까지 봐주고 돈 번 건 뭐야? 자기 기준이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말을 해줄 때도 자기 기준이 있으면 설령 틀리더라도 자기한테 정직성과 진정성이 담보가 돼요.
그 진정성과 담보가 될 수 있는 그 근거는 뭐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고민이에요. 경험이고.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다 해주고 와서 선생님 저 맞는지 그러면 나도 황당해요. 그래도 저는 맞다고 해줘요. 돈을 잘 벌었네. 이렇게. 돈을 목적으로 해라 그냥 이렇게. 그죠? 그래서 타로가 점에서 학문으로 오려면 거기는 사유가 필요해요. 고민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 고민이 선택사항 같죠? 아니에요. 오래 하다 보면요. 선생님 저 죄 짓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와. 결국은. 그래서 구업도 죄라고 하잖아. 그런 것을 이겨내려면 그 딜레마를 이겨내려면 끊임없이 자기와의 성찰이에요. 고민. 자 여기까지 일단 제 이론적 강의는 끝내고 실전으로 정력이 카드를 치고 정력이 나온 것을 가지고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제가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받고 제가 우리가 여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은 다 상담자가 뽑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질문을 했으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담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시대라는 걸 알고 네가 안 뽑아도 답을 거리는 한 20m 이내는 진짜 답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카드를 뽑고 답을 얘기해 보자고. 만약에 제가 이 카드를 뽑고 이제 해석을 했는데 조금 기분이 안 좋아도 절대 밖으로 내색하지 마요. 이거는 지금 생방송이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와 이렇게 저 추임새 알잖아요. 그렇게 가야 돼. 좋습니다. 그 우리 선생님 한번 자기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진행하는 송사. 예, 송사. 송사경이 잘 될 수 있을까? 예, 이 송사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송사는 그냥 잘 될까 못 될까 내가 말 한마디에 햇바닥 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홀짝으로 보겠습니다. 저의 해석을 전혀 개입시키지 않겠습니다. 왜곡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어떻게 볼 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코트카드가 나오죠. 그러면 페이지는 11번, 기사는 12번, 여왕은 13, 왕은 14로 보는데 숫자가 적혀있지 않아도 우리는 그렇게 간주할게요. 바보카드는 1번 앞에 있다는 이유로 짝수로 볼게요. 1번은 홀수니까. 어때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카드를 이렇게 펼치고 제가 한 장을 뽑습니다. 자, 제가 뽑을 때는 이제 전화 상담 같은 경우는 우리 선생님의 저 애달은 내용을 내가 한번 점사로 본다는 느낌으로 차분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카드를 뽑겠습니다. 제가 손이 떨리면 굉장한 진정성이 그 안에 담보되어 있는 증거예요. 자, 한 장을 뽑았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이 카드는 10번, 동전 10번 카드죠. 10번 카드는 짝수죠. 짝수는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부정. 그래서 우리 선생님 송사는 그 부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힘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조금 더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쁜 말을 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러나 지금 상태로 우리 선생님이 임한다면 송사에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 쓰세요. 아니면 변호사가 뭘 잘못하는지 조금 더 체크하세요. 이렇게. 좋습니다. 또 저 다른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애정사나 불륜관계 뭐 이런 거 제 전공인데 또 내가 뭐 여기에서는 또 다른 송사가 또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우리 선생님 질문. 예. 선생님이 서울에 일로 보러 가는데 그 일로 보러 가는 일이 나한테 이득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타로 상담자는 질문을 대충 들으면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내가 이해될 때까지 물어봐야 됩니다. 그게 좋은 질문을 위한 답이죠.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선생님의 그 이득을 홀짝으로 보지 않고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석장을 뽑아서 석장을 뽑을 때는 시작, 과정, 결과라고 하는 지금 상태는 이런데 나중에는 이렇게 결론 지어질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볼게요. 예. 정력도 같이 봅니다.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손이 떨리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예.
자, 이 카드는 이 카드가 역이죠, 정이죠, 정. 상담자가 보는 게 정입니다. 근데 두 번째 카드가 역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카드가 정이 나왔습니다. 자, 이 카드를 우리가 간단하게 긍정과 부정의 의미로 단순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카드 긍정 카드입니다. 정으로 나왔고, 이 카드도 정으로 나왔으면 긍정 카드죠. 카드는 비록 역으로 나온 것은 두 번째 개념입니다. 일단 그 카드의 그림이 중요합니다. 이 두 카드는 정인데 이 카드가 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2대1로서 이 카드는 긍정의 의미를 갖는데 이때는 순서는 안 봤습니다. 그냥 개수로 봤어요. 그런데 이 카드가 정인데 불구하고 거꾸로 뒤집어졌죠. 그러면 이 카드는 정, 이 카드는 부정인데 이 카드가 거꾸로 뒤집어졌으니까 50대 50으로 보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 카드는 100%는 정인데 뒤집어졌으니까, 정이 뒤집어졌으니까 조금 빠져나간 걸로 보자고. 그러면 30% 로스가 있으면 170은 정이고 130은 부정이다. 석장 하나씩 100점을 보면.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카드가 아무리 그렇더라도 정에서 정이 뒤집어졌죠. 정의 부정을 가미하면서 부정으로 가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죠? 내려가죠. 점진적 하강 곡선을 그리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아까와 다르게 부정으로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행 순서와 결과로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그 방점이 찍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득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득되지 않는 두 사람 부부가 어떻게 됐죠? 긍정의 카드에 들어왔어. 아직은 회복이 다 안 됐죠? 뒤집어져 있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죠? 땅에서 발을 띄고 말까지 탔어. 아주 뭔가 상승했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처음에는 좀 불길한 예감이 들고 약간의 손실이 느껴지지만 시간이 갈수록 회복되고 좋아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맥시멈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왕도 있고 더 좋은 카드도 있어요. 이익을 말했기 때문에 동전이 더 많은 카드들도 있어요. 직접적으로. 그렇게 보면 긍정으로 갈 것이니까 가볼 만은 하겠다라고 하지만 아주 이익이 된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적당한 이익은 있겠다. 가는 게 낫겠다죠.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네, 좋습니다. 타로 카드가 아무리 잘 맞는다라고 하더라도 전쟁 시에 집이 잘 팔릴까요? 전쟁 시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국운을 좀 더 먼저 보죠. 그죠? 국운 아래의 개인 운을 보는데 그래서 또 이렇게 봅시다. 봄, 가을에 집이 잘 나갈까요? 여름에 잘 나갈까요? 여름, 겨울에. 봄, 가을에 잘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현실적인 상황을 참작해서 최선의 답을 끌어내는 게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은 제가 답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정의 두 카드가 나왔다는 건 가정까지 좋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집이 안 팔렸으면 이 사람은 최악인가? 아니에요. 앞에 두 카드는 집이 안 팔렸지만 긍정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뒤집어졌기 때문에 긍정이 그 느낌은 좀 빠졌지만 가능성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타로 카드를 기간을 말해서 우리가 3개월에서 6개월 안에만 얘기했다라고 하면 그 안에 안 팔려요. 마지막 카드가 안 팔리죠.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카드가 최악의 두 카드면 3개월 지나서도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앞에 두 카드가 좋은 카드죠. 뒤집어 있어서 조금 힘은 빠지지만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기간을 좀 더 길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경우도 집이 팔릴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럴 때는 값을 최악으로 받는 거죠.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계약 시에. 계약 후에 또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집을 지금 안 팔린다고 나왔는데 그런다고 해서 너무 그걸 또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사를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불행해요. 현실은. 그렇지만 이제 어떤 경우라도 최악이 아니고 어떤 방법이라도 있다면 이 카드는 조금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카드는 제 세 번째 카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집이 좀 안 팔릴 확률이 높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디테일로 들어가게 되면 카드 상황을 묘사해 줘야 되죠.
뭔가 번개가 쳐서 깨지는 거니까, 집이 깨지는 거니까 어떤 제3의 힘에 의해서 뭔가 방해를 받는 거죠. 생각지 않은 부분이 방해를 주는 거죠. 또 하나는 집이 직접적으로 부서졌기 때문에 집에 뭔가의 문제가 있다, 건물 자체 구조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도 한 번은 가능성으로 생각할 수 있고, 집을 사러 온 사람이 말도 안 되게 화장실에 왜 변기가 하나밖에 없느냐, 보통 하나인데 그 사람은 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우선 어떤 분이 교수님 카드 넘기는 스냅 리듬이 너무 멋있다고 얘기했네요. 그래요? 탑 카드가 나오면 무섭대요.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리죠. 자, 예. 22년도에 원하는 대학에 합격될까요? 문채영 학우님이 올리셨습니다. 뭐 학우님이신지 일반인이신지 모르겠는데 학우님이 올리셨습니다. 예. 대학에 합격할 겁니다. 그거는 제가 타로 카드를 뽑지 않아도 경험상 합격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미리 이제 예언을 했죠. 그런데 카드가 합격 안 한다고 나와도 나는 합격한다고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눈 똑바로 뜨고 보셔야 돼요. 석장을 뽑아서 흐름대로 볼게요. 자, 이번에는 다르게 카드를 넘기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 카드는 상당히 유감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니산이 조금 경솔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경솔함을 증명하네요. 자, 이 카드는 이 카드와 이 카드가 굉장히 좋은 카드입니다. 막대기 카드는 막대기를 열정으로도 보고 막대기 자체를 연필로 보기도 합니다. 상징으로, 직접적으로. 특히 이 헤르메스는 대학의 합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카드입니다. 헤르메스는 정보와 지식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헤르메스는 편입이나 이런 것보다 바로 그냥 대학에 1학년으로 들어갈 때가 더 좋죠. 그러나 합격 운으로 좋은 카드예요. 그런데 두 번째 카드가 우리를 혼란에 빠뜨렸죠. 두 번째 카드가 너무 안 좋아요. 자, 첫 번째 카드가 좋고 두 번째 카드가 나쁜데 세 번째 카드가 거꾸로 뒤집어져 나왔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 가정이 너무 극단적으로 나왔고 세 번째가 들어갈 수 있는 카드인데 뒤집어 나왔기 때문에 미리 얘기하면 이 카드는 대기예요. 이 카드가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고 이게 깨졌기 때문에 일단은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대기인데 뒤집어 나왔죠. 대기 순분 5번까지가 우리가 안정권, 3번까지가 안정권이라고 하면 이 카드는 10번 안쪽이에요. 그래서 조금 부정적이죠. 그렇지만 우리 문 학우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자기 점수보다 낮은, 원하는 대학보다 낮은 대학은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 저기 문채영 학우님의 따님 재수생이 지금 물어보는 거랍니다. 딸이 재수생이에요? 이제 이런 경우는 카드가 나왔지만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뽑은 카드니까 이 신뢰를 갖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집에 가서 기도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카드의 장점은 뭐냐 하면 이 사람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공부합니다. 그런데 이 카드가 예기치 않게 피해가 왔기 때문에 학생의 문제라기보다 주변 상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학생이 지금 대학 가기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학생을 둘러싼 주변 사람들이 학생에게 좋은 역할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되고, 또 학생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학생에게 간간히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체크해 줘야 돼요. 그게 부모의 역할이고, 그리고 마지막 카드는 이 카드는 분명히 합격을 할 수 있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재수라고 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지만 삼수를 하더라도 나는 합격을 한다라고 봐요. 그러나 그 고통을 조금 더 참고 가야 되고, 또 뭔가 이 충격이 온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충격이라고 하는 거는 부모의 어떤 그 영향, 또 심리적인 영향, 또 이제 그 개인 자신의 건강적인 문제, 이런 것들도 조금 신경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 카드에서 느끼는 거는 이 학생이 분명히 소질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두 카드에서 느껴집니다. 요거는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상황의 영향이니까. 일단은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카드는 일단 좀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만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체크하라는 부분들을 유심히 신경 쓰고 마지막 남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시험을 보기 전날에 한 번 더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김은지 학우님이라고 리산 교수님의 신본론 책을 잘 보고 있습니다라고 글을 올려주셨고요. 예. 그 다음에 레이첼 학우님이라고 영어로 돼 있는데 요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교수님. 시집 갈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질문이라서 이거 내가 넘어가기가 이거 질문 안 받기가 너무 마음이 아프네. 시집을 갈 수 있을까요? 올해나 내년 꼭 여쭤봐 주세요.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우리 그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냥 답은 안 해도 돼요. 시집은 자유의지인지 우연인지 나는 참 물어보고 싶은데. 참 그 운명적으로 뭔가 돼야 되는 게 시집인데 그죠? 자유의지는 조금 부족하다 보죠. 좋습니다. 그러면 시집을 갈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뽑기 전에 예상할 수 있어요. 시집을 간다라고 하는 거는 마지막 카드에서 남녀가 행복하게 노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시집 그게 개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카드가 돈이 엄청 많이 나왔어. 그러면 좋은 카드긴 한데 시집과 연결시키기는 약하죠. 그래도 가능성으로 보면 부정보다는 큰 개념으로는 긍정이니까 좋게 봐주는데 그래도 제일 좋은 것은 남자 여자가 나와야 돼요. 예. 그런데 그 카드 한 장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두 장이 두 번째, 세 번째 카드도 좋게 나온다. 남녀가. 아니면 첫 번째 카드가 여자가 나오고 예를 들어서 여자나 남자가 나오고 두 번째 카드에서 상대가 나오고 세 번째가 태양이 나온다. 이래도 아주 좋아요. 남자, 여자와 결과가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직접적인 거는 그 당사자들이 나오는 게 제일 좋고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까요? 라고 했을 때는 돈 자체가 나오는 게 좋아요. 그게 개연성이에요. 1차적인 개연성. 만약에 그런 게 말고 수술을 하는데 잘 될 수 있을까요? 하면 칼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좋은 카드가 나와야겠죠. 금 카드는 전부 다 좋은 카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금 카드라도 코트 카드 중에 여왕이나 왕은 좀 그런 대로 괜찮죠. 그런 카드가 나와주면 좀 더 낫긴 하겠죠. 자, 그러면 시집을 갈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한국의 코로나 문제와 비견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자, 한번 뽑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거 잘하는데 서서 하니까 좀 힘들어요. 자, 여기에서 여자와 남자가 나왔죠. 그죠? 누가 더 좋아하죠? 여자가 좋아하죠. 여자가 쏟아붓잖아요. 뭐 정성을. 남자는 손 안 대잖아요. 손 안 대고 코 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 남자를 더 좋아하지. 지금 시집을 못 갔는데 오늘도 잠을 못 잤을 거예요. 3시간 잤나요? 그래 힘들어요. 근데 카드들은 전부 역으로 나왔죠. 어쩌면 이미 자기한테 시집에 대한 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역으로 나왔다는 것은 뭔가 모르게 3장 다 역으로 나왔다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걸 감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질문이라고 한다면 스트레스는 받지만 역으로 나왔으니까 아주 더 나쁘거나 조금 덜 나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카드들이 좋으니까 이 카드가 조금 더 약해져 보여요. 그래서 어제 3시간 잔 게 아니라 정확히 보면 코 공부부터 시작하면 3시간 30분 잤죠. 그런데 가정을 보게 되면은 거꾸로 나왔지만 정의라고 보게 되면 애정을 많이 쏟고 처음에 애정은 어땠나요? 좀 작았죠. 갈수록 애정이 두꺼워졌죠. 물줄기가. 그런데 마지막 카드는 아주 좋아하는데 이 남자 뒤에는 여자들이 많아요. 컵은 여성성을 상징하죠. 자, 장점은 뭐냐 하면 당신이 좋아하는 남자는 매력쟁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너무 좋죠. 나는 매력적인 남자를 만난다. 불행한 게 있다면 그 남자는 여자들이 많아요. 당신 사랑 가정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멋진 남자를 좋아했기 때문에 당신이 시간이 좀 늦었는지도 몰라요. 결혼이. 그러나 제가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았지만 당신은 멋진 여자예요. 이런 거죠. 좋습니다. 우리 선생님 시집 갈 수 있을까요? 갑니다. 그런데 이 두 카드가 거꾸로 났죠. 제가 볼 때는 만족도에서 30% 정도 빼주세요. 그래서 본인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이
아파트 3개에 빌딩 하나겠지만 제가 한 아파트 2채 뺄게요.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레이첼 님이 맞아요를 2번이나 쓰셨어요. 그러면 이제 제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이거 올려야 되죠. 이제 제 어떤 그 이론적 강의는 조금 지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지루한 예제를 많이 보여준 거는 원래 78장이면 더 많아요. 그러나 많이 보여드린 거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여러 경우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뽑은 거고, 또 내가 실전에서 이렇게 카드를 뽑으면 실전에서 뽑을 때는 조금 집중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그래서 네. 자기 소개. 그다음 사무실에서 상담을 할 때는 굉장히 마음이 진지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저도 뽑는다는 거. 지금 제 해석은 조금 재미있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내가 말을 감히 했는데, 여하튼 오늘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